네, 오늘의 전국을 핵심 키워드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정미경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남국 의원 사태로 홍역을 치른 민주당에서 요즘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보시죠. 코인 사태에서 비춰진 민주당의 모습은 국민들 눈엔 윤 대통령과 닮아도 참 많이 닮아 보였습니다. 문제를 지적하는 이들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며 윽박질렀습니다. 민주당의 쇄신을 외친 청년 정치인들은 팔적, 수박이라며 좌표 찍기와 문자 폭탄을 퍼부었습니다. 그 생각이 서로 다르다 그래서 너 수박이다, 너 빨갱이다, 너 뭐 좌파다, 너는 반동이다. 이게 지금 우리 민주공화국 역사의 가장 근본적인 폭력행위였거든요. 만약 이재명 대표가 계속 거기에 대해서 본인의 소신을 굽히지 않고 뭐 결별 선언 못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냥 가라앉는 거죠. 늪에 빠지는 겁니다. 늪에 빠지는 겁니다. 제가 민주당 하면서 제일 심각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바다에서는 헤엄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남극의 바다라고 하는 표현은 적절치 않아 보이고요. 허우적거리면 허우적거릴수록 더 깊은 곳으로 빠져들어가는 남극의 늪에 빠졌다. 남극의 늪에 빠졌다. 허우적거리면 허우적거릴수록 네, 지난주까지만 해도 남국의 바다라고 하더니 이제 당내에서 남국의 늪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미경 전 최고위원 나오셨는데요. 민주당 내에서 지금 파악을 해볼 때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 코인 사태가 예상보다 훨씬 좀 여파가 크고 심각한 것 같다 이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그 이제 상식적인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보면 사실 김남국 의원 사태가 늪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일단은 저는 2030들에게 거의 치명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조국 사태 때는 가장 예민한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2030한테는 그 학교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실 돈. 예. 이 두 가지 문제에 되게 예민할 수밖에 없는 세대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 코인 부분은 누구보다도 2030에게 예민한 부분이죠. 근데 거기에 공정이라는 잣대를 딱 이제 그 기준을 들이대는 순간 김남국 의원 사건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점을 민주당 내에서도 계속 지적할 수밖에 없고요.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해법은 제가 볼 때는 빨리 징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진 사퇴를 어차피 안 할 거니까 그럼 제명하는 방식으로 해서 국민들 2030의 분노를 가라앉혀야지 그렇지 않고는 저는 민주당이 과연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뭐 이전에는 뭐 일부 그러니까 뭐 비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나왔던 이런 자성의 목소리가 고민정 최고위원을 비롯해서 지도부에서 나오고 있다는 점이 좀 눈여겨볼 만한 부분인 것 같아요. 뭐 아무래도 이제 김남국 의원 관련된 여러 가지 코인 논란 이런 논란들이 민주당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건 분명하죠. 예. 뭐 이재명 대표도 분명히 인식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초창기 이 문제 발생했을 때 사과도 하고 또 윤리 감찰을 하라고 지시도 하고 이랬었는데 본인이 탈당하면서 이제 더 이상 당내에서 조사는 어려워졌죠. 근데 경찰이 지금 검찰하고 경찰이 함께 강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예. 이게 돈의 흐름을 따라가 봐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의혹은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수사 결과는 아직까지는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근데 압수수색을 해야만 가능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내는 것도 한계가 있을 거고 또 코인 같은 경우에는 또 공식적으로 금융기관에 보고하지 않고도 거래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다 강제 수사가 아니면 사실 밝히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 의혹이 많은데 그 의혹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 당국이 어떤 결과를 내놓지 않아서 뭐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수사기관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윤리위는 이미 제소가 된 상태니까 거기에서 이제 어떤 결과를 내겠죠. 당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지금 상태는 거의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당에서도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길 바라는 것이고 뭐 어떤 결과가 나오든 거기에 대해서 당도 어떤 국민의 관점 이런 관점에서 보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적용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의혹이 계속 제기되다 보니까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논란이 가라앉질 않고 있는 건데 국민의힘에서는 김남국 의원의 현금 인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김남국 의원의 과거 해명과 국민의힘 주장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현금으로 실물 현금으로 제가 인출한 적이 없고요. 440만 원 인출했습니다. 작년 대선 기간 1월부터 3월까지. 김남국 의원은 처음 코인 관련 의혹이 불거졌을 때 대선 기간 동안 440만 원만 인출했다면서 스스로 통장 거래 내역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작년 2월과 3월 대선을 전후한 기간에 무려 2억 5천만 원 이상의 코인을 현금화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코인 거래소 연결 계좌를 통해 현금을 인출해놓고 위장용 통장을 들고 나와서 온 국민을 속인 것입니다. 김 의원은 재산 신고 때 현금으로 인출한 이 2억 5천만 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 돈은 어디로 갔습니까? 네, 일단 금액 440만 원 인출했다고 했는데 이보다 더 큰 2억 5천만 원 아니냐 이 의혹이고요. 그리고 그 기간도 대선 기간 아니냐. 국민의힘에서는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이 돈이 예. 2억 5천만 원 이제 뽑아서 현금으로 아마 쪼개기로 뺐겠죠. 한꺼번에 돈을 뺄 수는 없을 테니까. 그러면 그 돈을 대선 전후 기간에, 대선 직전에 했다는 건데, 그러면 그게 기본적으로 자금 세탁 아니냐 의심할 수밖에 없죠.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이런 이야기를 밝혀낼 수 있었던 거는 뭐냐면 결국은 FIU가 그 검찰에 이상하다 그리고 고발한 거였거든요. 근데 예. 그 FIU라는 거는 정말 거기서는 자금 세탁만 계속 지켜보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상하다라고 고발했다는 거는 아 이거 자금 세탁이 의심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영장이 발부돼서 예. 계속 자금 세탁 부분을 검찰이 들여다볼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래서 2억 5천이 이제 돈이 나온 걸 보면 아 이것도 세탁돼서 어떤 식으로든 그 간 돈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저는 지금 영장이 발부됐으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더 청구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계속적으로 그 김남국 의원 그 코인이 어떤 계좌에서 어떤 식으로 나가서 돈이 현금으로 나갔는지 이 부분이 아마 지속적으로 나오게 되지 않을까. 예. 예, 이런 이제 생각을 추측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에서는 이제 뭐 시기가 공교롭게 대선 기간이라 그래서 이것을 뭐 자금 세탁 이렇게 의혹을 갖는 건 너무 과도하지 않냐 이런 입장이더라고요. 그런 주장이죠. 그러니까 예. 김남국 의원의 주장은 이런 것 같아요. 유믹스에서 이제 판매해서 나온 돈을 그걸 이제 예. 어쨌든 현금으로 만들어서 다시 또 클레이페이라는 곳에 또 투자를 했잖아요. 그게 이제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어요. 금액이 지금 안 나오고 있어서 그게 전부가 다 투자가 된 건지 아니면 일부가 투자가 됐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예. 어쨌든 김남국 의원의 입장은 현금화라고 하는 것은 아예 다른 데 투자를 안 하고 그러면 현금으로 가지고 있었다면 아마 문제가 있다고 본인은 판단했을 것 같아요. 본인 입장에서는 유믹스에서 빼온 돈을 클레이페이라는 것을 다시 투자를 했는데 그 돈을 뭐 얼마를 했는지 제가 아까도 전제로 말씀드렸지만 모르겠어요. 저는 그 금액이 얼마가 갔는지는. 그래서 투자를 다시 했기 때문에 아마 현금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만약에 그걸 투자해서 이제 클레이페이라는 곳에서는 사실 좀 많이 손해를 본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그게 6개월 만에 없어져 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손해를 봤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쨌든 유믹스에서 클레이페이로 넘어가는 과정에 잠시 동안 현금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지금의 정황으로 본다고 하면. 그러나 그것이 계속 현금으로 갖고 있었던 게 아니고 다른 곳에 또 투자를 했기 때문에 특별히 뭐 이게 자금 세탁이다 이렇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 클레이페이라는 게 진짜 6개월 만에 없어졌어요.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볼 때 약간 떴다방 기분이에요. 그것이 일종의 신생 코인인 거죠? 그렇죠. 예. 잘 모른대요. 예. 저도 사실 코인을 안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예. 이제 여러 전문가들 얘기에 의하면 그런데 그 코인에다가 엄청난 돈을 투자하긴 되게 어려운 코인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거 보세요. 그 떴다방 수준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6개월만 반짝하고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이 업자하고 김남국 의원이 혹시 같이 공범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가장 높은 금액으로 찍었을 때 그거를 누군가가 그 돈을 전부 다 현금화 시킨다면 돈을 많이 벌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예. 그리고 본인 돈은 계속 있는 거죠. 손해보는 듯한 겉으로 보기에만. 그렇지만 그 뒷돈을 만약에 받는다면 손해보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 클레이페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검찰에서 계속 주목해서 여기서 자금 세탁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지 예. 아마 지켜볼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또 이런 주장도 하더라고요. 대선 자금으로 쓰였던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국민의힘 의혹에 대해서
이것이 뭐 그 당시에 따져보면은 후원금도 많이 들어왔었고, 그리고 이제 대선 자금을 가져오기 위해서 불확실한 코인에다 돈을 넣었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 이런 반문이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예. 대선 때 대선 자금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돈도 있고 후원금은 다 눈에 보이는 돈이죠. 신고해야 되는 돈이고 어디다가 쓰여지는 게 명시적으로 다 보입니다. 그거는 예. 뭐 신고도 해야 되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돈을 쓰는 것도 되게 많겠죠, 사실은. 예, 그건 뭐 알 수가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사용된 돈이 아니냐, 뭐 이게 대선 자금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 예. 이렇게 이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거죠. 네. 어쨌든 이번에 사태를 키우게 된 건 김남국 의원의 초기 해명이 무언가 좀 소명이 부족하고 좀 잘못도 발표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태를 이제 키운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김남국 의원 지금 어디에 있는 건가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잘 모르고요. 전화는 좀 해보셨습니까? 전화를 해봤는데 안 받더라고요. 안 받아요? 예, 예. 그래서 통화를 못 했는데 예.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어디 있는지. 뭐 여러 가지 설은 있더라고요. 근데 아마 있더라도 외부 활동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언론들이 계속 김남국 의원을 인터뷰하려고 계속 이제 찾고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리고 보이기만 하면 인터뷰를 진행할 거고, 그래서 국회에 나오는 것도 상당히 좀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휴게소 포착 이후에는 예전에 모습이 보이지 아직은 않고 있어요. 모습이 예.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수사에 대비하는 것도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뭐 본인 수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출석도 해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외부에 나오면 언론을 만나게 되면 질문이 들어오고 질문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혹시나 또 그 답변 내용 때문에 논란이 되거나 또는 뭐 그 본인의 수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주의하고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회의원이 뭐 잠적했다 이런 표현은 좀 맞지 않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국회에 해야 될 마땅한 그런 일정에도 참석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으로서 이런 행동은 좀 옳지 않다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옳지 않은 게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닌 거죠. 왜냐하면 뭐 상임위,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이 기본 업무예요. 상임위에서 회의장에 참석해서 회의에 집중하는 거. 그 기간 동안에 그 회의 안 하고 막 코인하고, 이거부터 일단 저는 국민을 배반한 행위고 국회의원으로서 자격 상실이라고 보여지는데, 지금도 보세요. 잠적을 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하는 업무, 이 국회의원 업무를 다 하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정도 되면 아예 하지 말아야죠. 자진 사퇴를 하고 그냥 본인 혼자 잠적을 하고 안 하고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자진 사퇴하면 다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본인 수사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자진 사퇴도 안 하고 잠적하고 여전히 국회의원 업무는 하지 않고, 그럼 민주당은 이 정도 됐으면 국민의힘과 연합해서 빨리 제명 처리해 주는 게 맞는 거죠. 예. 네. 그런 절차는 어떻게 보면 가능성이 좀 없는 시나리오로 보이기도 하는데 어떻게 그렇죠. 보십니까? 민주당 예. 입장에서 그렇게 하기 좀 어렵죠. 예. 왜냐하면 현재는 그러니까 양측 의견이 좀 강하게 대립하고 있잖아요. 김남국 의원은 불법적인 일을 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는 비판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국회의원으로서 뭐 상임위 시간에 어쨌든 돈이 적든 크든 그게 관계없이 그런 걸 했다는 것 자체는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는 아마 책임감을 느낄 거라고 보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뭐 윤리가 판단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판단이 이루어질 걸로 보이지만, 불법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명을 해야 된다. 또 이렇게까지 민주당이 지금 나서기에는 기다려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사 결과가 나오고 그 결과가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판단될 때, 그리고 나면 이제 그때 시점에 가서 어떤 결정을 할지는 좀 지켜볼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위기에 빠졌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의원들의 상당수가 강성 지지층의 언어 폭력부터 멈춰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팬카페 이장직을 이재명 대표가 공식적으로 사퇴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먼저 전제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예를 들면 가족을 위하는 듯한 협박 문자든 아니면 무슨 뭐 명예를 완전히 훼손하거나 아니면 인신공격적 발언을 하는 것은 저는 당연히 제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렇게 제가 표현해 볼게요. 거기 있는 지지자들 모두가 그러냐? 그건 아니에요. 그중에 정말 소수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비판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국회의원들의 국정 운영이나 아니면 뭐 국회에서 여러 활동에 대해서 각각의 지지자들이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어요. 그건 뭐 당연히 있는 일이고, 또 하나는 사실은 지지자가 없이 정치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특정 지지자들이 지지층이 있으니까 그 지지층을 기반으로 해서 확장해 가고 그러면 정치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지자 전체에 대한 문제라고 보이지 않고 저는 소수의 정말
뭐랄까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나 그런 발언을 하거나 그런 문자를 보내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그것 때문에 지지자 전체를 한 방향으로 이렇게 지적하거나 아니면 매도하는 것은 좀 삼가해야 된다. 그래서 정말 이번에 이제 한 명을 그 첫 사례로 제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의 어떤 절차들은 필요하다고. 강성 당원을 첫 제명한 제명을 거죠? 했죠. 예. 그래서 그런 절차를 밟는 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보지만 전체 지지자들이 다 그렇다라고 매도하기에는 저는 그거는 좀 너무 위험한 예. 발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팬카페 이장직을 공식 사퇴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는데 뭐 이장직이 뭐 공식 직업은 아니니까 이걸 뭐 사퇴하라 이런 말도 좀 어울리진 않는다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울리지는 사실 예. 않죠. 예. 않지만 지금 그 민주당의 그 강성 지지자들이 사실 욕설 문자를 계속 보내고 문자 폭탄을 하고 이런 건 결국은 범죄 행위라고 보여지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은 뭐 옳지 않다라는 건 다 아시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게 이재명 대표는 어차피 당 대표잖아요. 그럼 단호하게 그걸 끊어내는 모습을 보이고 앞으로는 이렇게 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 말만 하고 행동은 전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마치 모호하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지금? 모호하다고. 예.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장직을 사퇴하라 이런 얘기가 나오겠어요.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민주당 내에서 그 비명계라고 하지만 비명계 안에 이제 상식적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 사람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말인 것 같아요. 이제 좀 단호한 모습을 보이고 좀 그 강성 지지자들과 좀 이렇게 좀 끊어내는 모습 그걸 보여주세요. 뭐 이런 표현 아니겠어요? 예.